안녕. 자, 오늘은 여기서 다양한 연금제도 우리 수능특강 사회문화 2번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연금은 여러분 지금 연금을 수식해주고 있는 문장인데요. 자, 연금이라고 하는 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든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연금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여러분 수급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금이라는 건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급하는 제도 또는 혹은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수령을 받는 여러분 제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돈의 액수, 즉 금액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연금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게 쓰였냐면 연금에 정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연금에는 뭐가 있냐면 공적연금 제도라고 하는 애가 있나 봐요. 여기 있죠. 자, 이거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공적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 무조건 내가 돈을 버는 순간 의무성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성을 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뭘로 하고 봐주시면 되냐면 강제성인 거예요. 내가 공적연금을 안 들고 싶어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자,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여러분 목적도 얘기를 해버리네. 이거는 우리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소비 평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연금의 목적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의 보장 측면, 노후 보장 측면에서 소비 평준화를 얘기한다. 이게 연금의 목적 2번. 자, 그러면 봐봐. 근데 노후를 대비하는 건 국가적인 차원일 수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본문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 아이고 왜 이러냐. 자, 얘는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측면이든 국가적 차원에서든 노후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소비 평준화를 시키는 건 어떤 측면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소비 평준화라는 건 경제 활동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내가 한 100살까지 산다. 근데 내가 돈은 한 70살까지 돈을 벌 거다. 그러면 70살까지 번 돈은 예를 들면 우리 10억을 벌었다고 해보자. 10억을 벌었는데 근데 이 30년 동안은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의 일부를 이렇게 나중에 70살부터 100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는 게 소비 평준화래요. 그럼 이 소비 평준화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어떤 차원이냐면 개인을 위한 것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의무성을 띠지만 개인의 평준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소비 평준화에 정의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제도는 그러면 여러분 이 국민연금 제도는 여러분 공적연금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어떤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내용이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적연금 제도의 예시.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만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거네. 그러면 이 연금은 여러분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령하는 이 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해서 결정을 한대요. 여기서는 여러분 지급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안 나왔지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곱해서 결정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지급률은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는 50%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달 일정 기본 연금액이 예를 들면 기본 연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50%만 받는 거예요. 지급률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25만 원씩 만약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해서 최대 100%까지 돼요. 그러면 최대 100%가 되는 게 그러면 가입 기간이 언제가 됐을 때가 되는 걸까? 그치. 10년에다가 나머지 50%는 1년당 5%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0년을 여러분 가입 기간을 맞췄으면 가입하면 그러면 최대 100%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해서 산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산정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여러분 산정 방법은 그냥 내가 낸 돈만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여러분 이제 같이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도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아주 단순화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시가 사례가 나왔죠? 그럼 예시는 항상 개념을 여러분 인문지문은 예시가 나오면 개념도 나오니까 개념을 예시랑 매칭하시면 돼요. 근데 사회지문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개념을 설명하려고 여러분 예시를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시를 갖고 개념을 뽑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이고 소득 평균액이 여러분 A는 10. 그러니까 A는 매년 10년 이상을 계속 10 이렇게 내왔던 거야. 근데 가입자 B는 여러분 이제 50씩 계속 내왔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A는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이고 여러분 그다음 B는 평균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하고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걸 이만큼 나눠서 연금을 받으면 A는 20, B는 40을 받아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20을 받은 이유가 이러면 평균 소득 30에 그 다음에 자신의 거 10.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평균, 이거는 개인 평균. 거기에 2를 나눠요. 그래서 20. B 같은 경우는 전체가 30, 개인이 50, 2를 나눠서 40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로 왜 나눴을까? 여러분 이 국가에는 이 두 명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이 두 사람이 전체와 개인을 평균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2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인구수, 여기 가입한 사람의 가입자 수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A는 여러분 10만 원을 벌고 B는 30만 원을 벌고 C는 5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 이 사람들이 평균 소득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 사람의 평균 소득은 30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그러면 평균 전체 평균에 이 사람이 평균으로 10을 항상 개인 평균이 이 정도고 3명으로 나눌 거고 3명이 얘는 30 플러스 3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0 플러스 30 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략 뭐 이 사람은 13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이 사람은 뭐 얘들아 한 16만 원? 16만 원 정도 좀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평균적으로 낸 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자, A는 내가 낸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거고 B는 내가 낸 거보다는 적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여기 제일 중요한 말 나왔어.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를 보전받을 수가 있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지금 한자가 나왔지 여러분한테 이런 뭘 안 줬냐면 뜻을 안 해줬어요. 이 정도는 고3이면 알아야 돼요. 문맥적 의미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보전이 뭘까요? 지금 보세요. A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 B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적게 받아. 그 이유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이러면 자기 가입비를 이러면 낸 연금을 여러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이러면 소득이 낮은 E라고 했으니까 예시에서 이 A들이 B에게서 일부를 보전받는다는 건 아까 연금 얼마를 받았어? 이러면 10만 원 차이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이 뜻은 부족한 거를 보태어 받는다, 채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전은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이렇게 채우게 되고 또한 연금 수급권자 이러면 수급이 뭐라고 아까 받는 거라고 했지? 그럼 받는 사람이 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수급권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 사람. 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일정 연금액을 더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연금의 일정 부분이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 이러면 아까 노후를 지원하는 건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국가적 차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여러분 이 연금을 드는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입자들 간에 여러분 소득을 여러분 재분배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게 연금을 우리가 드는 여러분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이기도 하다?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건 요 내용을 지금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금액에서 일부 이제 보전을 받음으로써 내가 낸 소득보단 조금 더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거고 대신 연금을 여러분 많이 낸 사람들 소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혜택을 조금 덜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 건 아까 위에서 여러분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이 국민연금 하기 전에 여러분 소비 평준화란 말 나왔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소비 평준화는 일정하게 평균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 소득을 재분배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에 대한 거야? 이거는 가입자들 간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국가적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 자, 다음 문단 갈게요. 두 번째 문단. 자, 한편 사적연금 제도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공적연금 말고도 사적연금 제도라고 하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을 뭐 해야 될까? 그치, 여러분 비교를 해야 돼요.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뭘지를 생각을 해보자.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준비한대요. 지원을 한대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자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을 한번 비교를 하면 여러분 이걸 지원하는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 지금 누구냐면 얘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거고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차이점이 생기네요. 자, 그리고 노후에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대요. 아, 보충적 소득이래. 그러면 내가 사적연금을 안 들면 보충을 안 받으면 되는 거네. 내가 보충을 받고 싶으면 사적연금 들면 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아까 1문단에 나왔던 단어의 반대말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선 1문단에 나온 이거의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의무적이란 단어가 있었죠. 공적은 의무적이고 선생님 그걸 뭐라고 했지? 얘들아 강제성을 띈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사적연금은 의무는 아닌 거야. 의무는 아니고 강제성이 아니라 비강제성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얘가
보충적 성격을 갖는 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적연금의 제도는 연금저축제도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예시가 나왔네,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적연금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가입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근데 수급은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자,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10년 이상 가입하면 그러면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 은퇴 이후에. 그러면 자, 공적연금은 언제 하냐면 내가 일해서 그만둔 은퇴 후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급이 되고, 사적연금은 무조건 은퇴를 하든 안 하든 언제부터?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차이점이에요.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사적연금은 최소 뭐만? 5년 이상만 채우면 돼요. 이게 이제 차이점들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갈게.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왜냐면 이거는 저축제도니까 이렇게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금을 들고 적금을 들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만료에서 이자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저금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적금을 들어서 1년 적금 들고 2년 적금 들면 저금을 해서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 이자를 다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몇 퍼센트 떼요. 여러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는데 연금저축 계좌의 이자를, 왜냐면 저축의 성질이니까 얘도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이 돼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연금저축 계좌에 가지고 있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면 이자에 뭐가 낮다? 세금 비율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장점 1번이야. 왜 선생님 장점 1번이라고 하냐면 또한이 나와요. 자, 여러분 또한이라는 건 앞뒤 문장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로자에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해주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을 500만 원을 번다. 근데 여러분 그 5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50만 원을 이제 내야겠다. 근데 내가 그냥 일반 적금을 들면 그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는 그 저축한 것도 그냥 나의 어떤 여러분 소득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을 한 50만 원은 여러분 세금을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으로 이제 완전 인정을 하기보다는 얘는 미래를 위해서 이걸 미리 보충해 주려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국가적으로 얘를 혜택을 좀 주자라고 해서 내가 돈을 소비한 만큼 여러분 소비한 금액의 만큼 내가 세금이 감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금이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이거에 따른 세금이 감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온 거고 뒤에 나온 거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장점 1번이 되고 얘가 장점 2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장점이라고 봐도 되지만 여러분 이게 연금저축 제도의 혜택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혜택인 거예요. 왜 국가적이에요? 이러면 세금을 걷는 건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하지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 해지를 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당연히 없고, 왜냐면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는 세금을 반환을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이 혜택은 국가의 노후준비 지원, 자, 국민의 이 노후준비 지원을 국가가 해준 거기 때문에, 도와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경우는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혜택에 못 받는 경우들의 경우를, 이런 못 받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한번 갑시다.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적사전연금이 아예 없거나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연금제도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세 가지를 여러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공적, 사적, 그 다음에 기초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자, 이거는 여러분 국가에서 노후를 보장해 주려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대상들에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두 개는 여러분 이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거고, 이거는 여러분 이제 경제활동이 좀 미비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기초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기초연금은 또 여기서 여러 개로 나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개로 나누는 애들의 각각 특징들을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 제일 먼저 사회수당형 1번, 최저소득보장형, 최저보장연금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뭘 한 거냐면 기초연금 제도를 뭐 한 거다? 분류를 해놓은 거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사회수당형 같은 경우는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만 하면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말 나왔어.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만 하면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이렇게 나이만 맞춰도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곳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소득과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건물을 갖고 있다, 혹은 이 사람이 돈이 얼마를 갖고 있다, 돈이 얼마 없다, 막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수급 나이와 거주 요건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런 조사 없이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범주형이다, 넓다라는 거예요. 자,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회수당형의 여러분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자, 근데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취약계층을 표적화해서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표적한다는 건 예를 들면 나이로만 지금 볼 거고 이 사는 지역으로만 볼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취약계층에는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린 아동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표적화해서 여러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이와 그 다음에 거주 요건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취약계층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효율성은 떨어지고 돈이 많이 들죠. 왜? 범주형이니까. 범주형이니까, 넓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장단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회수당형의 여러분 수급 조건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누가 나왔냐면 최저소득보장형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가 돼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요거 차이점이 나오죠. 얘는 소득 자산을 평가해요. 그러면 여러분 1번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차이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랑 아까 여러분 자산조사 없이 하는 게 1번이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번과 무조건 차이점이 돼야 되는 거야.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에 못 미치면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최저소득 보장액인 거예요. 자,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여러분 그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여러분? 취약계층을 표적화해요. 앞에 나왔던 개념과 반대죠. 표적화가
가능하죠. 그러면 표적화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1번과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돼요. 자, 근데 아까 여러분 다시 여기 1문단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쓰였어요. 여러분 표적화에서 지원할 수 없어 효율성이 낮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른 말로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얘들아? 표적화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얘는 효율성이 높다. 그치? 이렇게 바로 생각해버려 얘들아 차이점들을. 자, 효율성이 높아서 그래서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서 재정 효율성이 너무 높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더 부연 설명 나오죠. 우리가 찾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 자, 그러면 이건 장점이지만 이러면 하지만이라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단점 나오겠죠. 주택이나 자동차, 현금 등 자산을 조사하는데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소득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분 막 인터넷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 보면 젊은 막 20, 30대 부부인데 여러분 내가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뭘 하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을 하면 그 기초연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러면 일을 왜 안 한다? 근로의욕을 저해해버리는 거야. 왜? 내가 수급액이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부분들은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점 1, 단점 2.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최저소득보장형하고 그 다음에 사회수당형 모두 다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둘 다 장단점 설명하고 있는 거 알겠죠? 여러분 차이점이에요. 서술 방식의 공통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갈게요. 최저보장연금형은 그러면 이 경우는 세 번째네. 또 비교해보자. 수령연금을 조사를 해. 그러면 얘는 연금을 조사하네. 소득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1번, 2번과 차이점 돼요.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리가 노인에게 보충해주는 방식이구나. 근데 여러분 대상은 이것도 누구다? 노인에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대상. 자,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연금만 조사하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을 되게 높일 수 있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행정 효율성이 높다라는 건 행정 뭐가 안 된다? 그렇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줄어든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여러분 누구랑 차이점이에요? 2번과 차이점이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런데 수급 대상자가 많아지면 소요 예산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차액을 계속 연금을 계속 사람들이 다 부족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런 여러분 기초연금을 막으려고 그럼 뭘 하는 걸까? 사적연금을 들었을 때 혜택을 주는 거야. 사적연금이 들면 여러분 내가 연금이 많아지면 그럼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고 안 받게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국가는 여러분 사적연금 제도는 여러분 사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둘 다 모두 갖고 있으면 연금이 충족이 되면 기초연금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다시 공적연금이 성숙해서 은퇴자가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의 도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건 뭐냐면 공적연금이 충분히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적 여러분 연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뭘 안 받아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는 건 국가적 여러분 재정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 재정을 낮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이 되게 성숙한 나라에서 최저보장연금령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은데 연금 이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돼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점이 되죠.
자,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선생님 금방 설명한 거다. 그치? 얘들아, 요거. 이 말은 선생님 금방 설명한 요 내용이야. 그치? 자, 이렇게 돼서 취약계층의 저축 요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취약계층들이 사적연금을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왜냐면 사적연금을 들어버리면 기초연금을 뭐 하니까 그치 못 받으니까 사적연금을 안 받으면 안 들면 자기네가 기초연금을 나중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취약한 계층들은 사적연금을 안 들려고 하겠죠. 이런 여러분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1번하고 2번하고 모두 여러분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개념 다 설명되죠? 응? 여러분 각각의 장점 다 나왔죠? 각각의 단점 각각 다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는 자산이나 소득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서 자산 소득 조사를 통해 바로 여러분 몇 번? 2번. 그치?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의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최저소득 보장형에 우리나라는 가깝지만 그런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의 일정 금액이 넘으면 기초연금은 감안돼요. 여러분 자 연금만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자, 연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 최저보장연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번과 3번의 성격을 띠는 게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훨씬 더 값이 더 크고요. 왜냐면 부양가족들이 생기니까.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왜? 연금을 계속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연금이 그 당사자가 이제 사망해도 배우자한테도 줄 수 있으니까. 자, 공적연금 제도에서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1문단에 나왔던 여러분 강제성, 의무성이 있었잖아요. 그치? 연금은. 근데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세금 지원으로 해서 세수 이러면 세금이 걷어지는 것. 이게 부족한 걸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기초연금 제도 방식이나 연금액에 대해서도 매년 논쟁이 펼쳐져요. 근데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 제도가 필요하고 왜? 노후를 보장해야 되니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연금 제도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인들의 세대에서는 나이 드실 때까지 계속 보장이 되지만 선생님 때부터도 얘들아 나이가 들면 이거 보장받기가 되게 어렵다. 즉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내용들은 계속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때는 막 못 받는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발전들에 대한 거랑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 지문은 여러분 지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기초연금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서 보시면 문제에서 요 5번 있죠. 5번에서 여러분 선생님 문제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금액을 높였다라고 하는 건 진짜 금액을 높였다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대상자가 너무 줄어들었잖아 얘들아. 이 말은 뭐야? 연금 수령 수령자를 뭐 하겠다? 늘리겠다라는 뜻이야. 수령자를 늘리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연금에 여러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여러분 어떻게 해줄까? 사실은 낮춰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금액을 높였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말은 진짜 그 문맥적인 의미에서 봐야지 진짜 여러분 금액을 예전에는 20만 원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기초연금을 받았는데 30만 원을 늘렸다 이게 아니라 수령자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기준금액을 높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연금 기준을 뭐 한 거다? 낮춘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말이 얘들아 애들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자. 알겠지?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잘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